안녕하세요, 김치군입니다. 오늘은 그랜드서클의 3대 국립공원 중 하나인 자이언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높은 곳에서 협곡을 내려다보는 다른 국립공원과 다르게 협곡 속으로 들어가서 위를 올려다보는 형태의 국립공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이언 국립공원에서는 뷰를 내려다보고 싶으시면 하이킹을 어느 정도 하셔서 짧게라면 캐년 오버로, 좀 길면 엔젤스 랜딩 같은 포인트를 가셔야 자이언 국립공원의 뷰를 보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자이언 국립공원에는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하이킹 트레일 외에도 강을 따라서 걷는 리버사이드 워크라거나 작은 연못을 찾아가는 에메랄드 풀스 트레일,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바위인 위핑락, 작은 강이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네로우스 같은 트레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트레일들을 해야 자이언 국립공원의 매력을 알 수 있는데, 보통 그랜드서클 일정을 짜시는 분들이 자이언 국립공원 반나절,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반나절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많이 짭니다. 만약에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반나절 일정을 계획하게 되신다면 하이킹은 사실상 거의 하실 수 없고 뷰포인트 위주로 보게 됩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방문자가 워낙 많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봄에서 가을까지 시즌에는 차를 가지고 국립공원의 밸리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합니다. 이 무료 셔틀버스는 주기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거기다가 성수기가 되면 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한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에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자이언 국립공원을 여행하시려면 비지터 센터 주차장에 늦어도 오전 8시에서 9시 전에는 도착을 하셔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시면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마을인 스프링데일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비지터 센터까지 한번 무료 셔틀을 타시고 또 거기서 또 갈아타서 셔틀을 타고 밸리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만약에 반나절만 머무를 생각이라면 셔틀을 타러 이동하는 데만 한두 시간 이상을 써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라면은 라스베가스 바로 출발하시는 것보다 한 2-3시간 정도 일찍 출발하셔서 세인트 조지라거나 허리케인이라거나 이런 도시에서 1박을 하시고 아침 일찍 자이언 국립공원에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자이언 국립공원의 유일한 숙소인 자이언 롯지가 있어요. 이 자이언 롯지 같은 경우에는 투숙객에 한해서 차를 가지고 밸리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이 자이언 롯지에 묵는 게 정말 큰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박 2석을 계획하신다면 애초에 자이언 롯지에 1박을 예약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나절만 머물러야 한다면 셔틀버스를 타고 밸리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리버사이드 워크 가볍게 걸으시고 위핑락 한 30분 정도 되는 트레일을 걸으시고 나와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캐년 오버룩 트레일 정도 보시는 것이 반나절 일정입니다. 이 반나절 일정에서 하루 일정으로 늘어난다면 이제 엔젤스 랜딩이라거나 네로우스를 한두 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일정들이 더 가능해집니다. 성수기에는 이렇게 도착하는 시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비수기, 보통 11월 말에서 한 3월 초중순까지 셔틀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는 차를 가지고 직접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휴일 정도에는 셔틀버스가 운영을 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직접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나절로도 충분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수기에는 반나절을 잡으면 정말 새벽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와 자이언 국립공원이 있는 유타주는 시차가 1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3시간을 걸려서 자이언 국립공원에 도착하면 오전 9시가 아니라 10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시차가 1시간 있기 때문에 정말 새벽 5시에 출발해야 겨우 9시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짤 때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셔틀 포인트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셔틀이 출발하는 곳은 비지터 센터입니다. 여기가 1번 출발지고요. 이 비지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정보를 얻고 주차장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장소가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인류 역사 박물관입니다. 이 인류 역사 박물관은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 앞에도 별도의 주차 공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해두시면 안 되고요. 박물관을 보시는 1시간 이 정도 이내는 가능하긴 한데 대부분 장애인 관련 주차 공간입니다.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볼만하지만 일정이 짧으시면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번은 캐니언 정션입니다. 이 캐니언 정션은 특별하게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다리에서 보이는 강의 모습과 뒤쪽으로 이제 자연국립공원의 밸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많이 보고 석양으로 인해서 붉게 물드는 바위를 촬영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4번 정류장은 코트 오브 패트리아크 정류장인데요. 그 정류장 앞으로 버진강이 보이고 그 뒤로 자연국립공원의 산들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트레일이 있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걷기보다는 승마를 위한 트레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진 않습니다. 5번 정류장은 자이언 로치입니다. 이 자이언 로치가 있는 곳은 여러 트레일의 시작 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퍼 앤 로어 에메랄드 풀스 트레일입니다. 로어 같은 경우에는 한 1.2마일 정도 돼서 왕복 한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어퍼 같은 경우는 한 1마일 정도 되는데 로어 에메랄드 풀스에서부터 1마일을 더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2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6번 정류장은 더 그로토입니다. 이 더 그로토는 엔젤스 랜딩이라는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일의 시작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엔젤스 랜딩 같은 경우에는 중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그 중간 지점에서부터 정상 지점까지는 쇠사슬을 잡고 거의 기어오르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트레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이나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시기, 아니면 비 오는 시기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땅이 말라있는 맑은 날에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한여름인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올라가는 길에 그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가지고 올라가셔야 탈수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엔젤스 랜딩 트레일 같은 경우는 왕복 한 5.4마일 정도 되고요. 450m 정도를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킹 하신 분들이라면 왕복 한 4시간, 이렇게 느리신 분은 한 5시간 정도 소요를 잡고 올라가셔야 엔젤스 랜딩 트레일을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7번 정류장은 위핑락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바위의 모습이 있는 트레일인데요. 이 트레일은 정류장에서부터 뭐 한 10분,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녀오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트레일을 가기 위해서 정류장에 서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본격적인 하이킹을 하시려는 분들, 그 분들 중에서 옵저베이션 포인트라거나 아니면 히든밸리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이 정류장에 쓰게 됩니다. 옵저베이션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왕복 8마일에 경사 변화가 한 6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외에 히든밸리 같은 경우에는 한 2.4마일 정도 되는데 경사 변화는 250m 정도 되고 소요시간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8번 정류장은 빅밴드입니다. 빅밴드는 굽이치는 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정류장은 마지막 정류장으로 이름이 템플 오브 시나와바입니다. 이 템플 오브 시나와바에서 시작되는 트레일이 바로 리버사이드 워크 트레일인데요. 이 리버사이드 워크 트레일의 끝에서부터 자이언의 또 다른 가장 유명한 트레일 중 하나인 더 네로우스가 시작됩니다. 더 네로우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위가 낮아져야만 트레일이 가능한데 트레일을 보통 할 수 있는 시기는 5월에서부터 한 10월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이 될수록 아무래도 녹은 눈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위도 많이 낮아지는 편이고 7월, 8월 같은 경우는 물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걷기가 좋아서 요 시기에 트레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아직도 눈이 많이 녹아서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트레일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시작 지점인 리버사이드 워크 트레일 같은 경우는 왕복 한 2.2마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면 왕복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 변화도 크지 않아서 쉬운 트레일이어서 네로스의 입구까지는 누구든지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더 네로스 트레일을 다 걷고 싶으시면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속을 걷는 트레일이기 때문에 등산 스틱은 꼭 있으시는 게 좋고요. 신발도 바닥이 튼튼한 아쿠아슈즈라거나 아니면은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신발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먹을 곳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음식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더 네로스를 완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면서 좁은 협곡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풍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그런 풍경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1시간 정도 들어갔을 때 풍경입니다. 이 네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1시간 지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 네로우스를 걷는 사람들도 꽤 많고 아무래도 더운 7월, 8월에 자연국립공원을 여행한다면 이 더 네로우스가 오히려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자이언국립공원 메인 밸리 안에 있는 볼거리들과 트레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이언국립공원의 동쪽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 입구로 향하다 보면 굽이굽이 도는 도로를 지나서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이 터널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바로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트레일이 캐년 오버룩 트레일입니다. 캐년 오버룩 트레일은 엔젤스 랜딩에서 보는 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이언 국립공원의 이 협곡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캐년 오버룩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왕복 한 1마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대안으로 많이 걷는 그런 트레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자이언국립공원의 북서쪽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콜로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주 여행 루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곳의 뷰포인트에서 보는 바위산의 풍경은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다른 일정을 짜시는 분들이 종종 들리긴 합니다. 보통 잠깐 들렸다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소요되는 팀버 오버룩 트레일 정도를 많이 걸으시고요. 정말 하이킹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8시간이 걸리는 콜로바치 트레일까지 걷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연국립공원에서 이틀 3일 정도 머무르면서 트레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 외에도 서브웨이라거나 특이한 트레일들이 있기는 한데 짧게 여행하는 분들은 많이 방문하거나 하는 그런 트레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자이언국립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였고요. 자이언국립공원이 그랜서클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만큼 요 그랜서클 2박 3일 일정, 요 그랜서클 4박 5일 일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